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 잔금, 등기까지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1015 대책 이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4개월만 잔금 등기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확인과 해외 자금 조달 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으로 옮겨 기업과 산업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수익은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 채권 매각 금액은 2조 3,96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무언가를 도전할까 말까 우리 살면서 이런 고민들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뛰어난 리더일수록 그리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도전하지 않은 것에 더 많이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적의 타이밍을 찾다가 지금 투자할까 말까 고민만 하고 하지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부동산 투자도 한 사람보다 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도 투자할지 말지 도전해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여러분의 그 고민 내용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듣고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어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 지나고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 오늘 이 시간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 상당히 뜨겁습니다. 좀 많은 것들이 요즘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처음에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이제 중과 관련해서 지금 5월 9일에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일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1주택자도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또 양도세 논란이 있었고요. 최근에는요, 또 주택 임대사업자 있죠. 주택 임대사업자 중에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라는 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이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논란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간에 오늘 좀 강의를 좀 준비를 해 왔는데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조금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은 가운데 아마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라던가 아니면 특히나 요즘은 매도 타이밍, 그 다음에 또 이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이제 좀 금매가 조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좀 매물들이 그 전에 비해서는 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또 매수를 해야 되나. 이제 매수에 대한 타이밍,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
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세금과 관련된 고민, 또 아직은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내 집 마련 그 시기에 대한 고민, 여러모로 좀 머리가 복잡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혼자 마음에 담아두면 답을 찾기가 정말 어렵죠. 전문가와 함께 그 답 찾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도움 드리고 있고요.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께 이렇게 다양한 도움, 전문가의 말씀으로 도움 드리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내용도 직접 만나서 좀 말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무료 세미나 시간도 최대한 자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2월 마지막 주에 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소개 부탁드려요. 예, 2월에는 이제 명절이 이제 명절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2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세미나 주제는 최근에 보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이제 폭등을 해버렸죠. 예, 거기다가 이제 뭐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뭐 내가 미리 집을 사놓거나 내 집 마련 차원에서 아니면 좀 갭으로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소액으로는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사실상 서울에 한 2, 3억 정도의 소액으로 매입할 만한 게 없거든요. 내가 투자용으로. 자, 그런데 그래서 최근에 2, 3억 가지고 그래서 이 소액 투자를 좀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냐. 이런 상담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해 드리는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 3, 4년간 서울의 이제 많은 지역들 강북 지역의 저층 주거 지역 중에 많은 지역들이 신속이나 모아 역세권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시세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익도 상당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이제 세미나에서는요, 이 도심권 소액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소액 투자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는 여유 자금이 적으니까 소액 투자는 좀 안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나? 또 여유 자금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소액으로 좀 지역이 안 좋은 지역에 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액 투자는요,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액 투자라고 하더라도 안 좋은 지역이 아니라 내가 상급지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투자로 내가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요, 도심권 소액 투자에 대한 정의, 시장이 많이 변했으니까요. 정의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또 준비 중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면 투자자분들도 그리고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도 그때부터는 정말 열심히 움직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런 무료 세미나 기회도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면 무료 세미나 참여 안내도 자세히 도움 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강진구 자양동 네, 우성 2차 26평형을 네. 한번 매수를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가 하고 궁금해서 좀 상담 좀 드리려고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지금은 그럼 무주택 상황이신 걸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집이 자양동의 우성 2차 26평형 말씀 주셨는데 지금 매수해봐도 괜찮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양동의 우성 2차요. 네네. 예, 우성 2차 지금 여기 지금 자양 3동이잖아요. 그죠? 네. 예, 자양 3동이고 조금 지도를 좀 줄여서 보면 자, 지금 여기 자양 우성 2차가 지금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대 입구역 더블 역세권이고. 예, 그다음에 자양역이 가깝고 여기 또 한강변이네요. 그죠? 예. 네. 한강변이고 여기 또 다리만 건너면 이제 압구정 청담 삼성. 그다음에 바로 옆으로 보면 이제 성수 전략정비 구역이거든요. 예. 지금 여기 몇 평짜리 지금 매수하시려고요? 26평형짜리 좀 해볼까 하고요. 26평이요. 이게 지금 얼마에 네네. 나왔어요? 지금 예. 한 10억 정도 제가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예. 시세가 한 15억이라고 하네요. 예, 예. 15억 정도. 예, 예. 15억 정도면은 예. 자, 일단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먼저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보면, 자, 이 부동산이라는 게 이런 거죠. 자, 지금 저한테 전화를 주신 이유는요, 내가 이 지금 한 15억 정도의 아파트를 지금 매입하는 데 있어서, 그죠? 예, 예,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내가 요 자금으로 가장 지금 최적의 선택을 하시려고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러 지역을 놓고 내가 비교를 해서 가장 최적의 부동산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부동산을 할 때는 좀 주변 지역하고 좀 비교를 좀 많이 하셔라.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네. 자, 그런 면에서 보시면 자, 우리가 제가 한번 그러면 이제 넓게 한번 비교를 그러니까 지역을 넓게 한번 비교를 해 드리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좁게 한번 또 비교를 해 드릴게요. 예. 자, 먼저 우리가 한강변 벨트는요. 여기 마포가 있고요. 그죠? 네. 용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성동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광진구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강북에서 가장 선호도 높은 데가 어딥니까? 한강변 벨트, 마용, 성광이잖아요. 그죠? 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용, 성광인데 그 중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광진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한강변 벨트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강북 지역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데 요 광진구가 지금 보고 계시는 광진구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만약에 저평가되어 있으면 지금 광진구는 선택을 잘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예, 그거를 제가 비교를 근데-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 자, 뭐냐?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이 재개발 이슈가 있거나, 그죠? 아니면 재건축 이슈가 있으면, 예,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슈가 있으면은, 자, 이런 지역들은 이제 이런 거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네, 네. 예,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세가 그렇겠죠. 상승이 되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마용, 성광, 이 마포, 용산, 성동, 광진구 요 네 개 지역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포하고요, 용산하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일찍이부터 여기는 재개발이 시작이 됐던 지역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성동구에 뭐 이제 금옥동 같은 데 있죠. 예, 예. 예, 예전에 달동네, 그죠? 네, 예, 이런 맞아요. 데는 지금 1990년대부터 지금 재개발되면서 지금 아파트 입주했던 게 최근에 보면 지금 또 재건축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용 성광 중에 마포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성동구 같은 거는 강진구에 비해서 일찍이부터 재개발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근데 그거에 비해서 강진구는요, 재개발이 없었어요. 자, 우리가 마포의 아이언 뉴타운 있죠. 예, 예. 용산의 한남 뉴타운 있죠. 예. 성동구의 왕시민 뉴타운 있죠. 네. 예, 광진구에 뉴타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뉴타운 없어요. 그리고요, 이 마용성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도 많고 뉴타운도 많은데 광진구에는 재개발돼서 아파트 입주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자, 그럼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 이 마포, 용산, 성동 같은 경우는 일찍이부터 재개발이 시작이 되면서 여기는 일찍이부터 어떤 시장으로 변한 거예요? 투자자 시장으로 이제 진즉부터 변한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시세 반영이, 그러니까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마용성은 비싼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근데 광진구는 근데 우리가 마용성강 같은 한강만 뵀는데 왜 광진구는 왜 재개발이 없었을까요? 글쎄요. 예, 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럼 광진구가 어떻게 보면 입지도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그죠? 도심 접근성도 좋고, 또 광진구의 대부분이 또 평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마포 요런 데보다는 지형적인 이점도 좋고 어떻게 보면 입지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는 데가 광진구인데 여기가 그동안 재개발이 없었다라는 거는 그럼 재개발에 대한 가격 반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예. 예. 자,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마포, 용산, 성동하고 여기 광진구는요. 태생이 약간 틀려요. 어떤 거냐? 이 광진구는요. 한번 중간에 뒤엎었던 지역입니다. 어떻게 뒤엎었어요? 여기 예전에 강남 개발할 때요. 예, 이 강남이라는 지역 예전에 서울에서 택지로 개발된 지역이죠. 네네. 예, 택지로 개발했을 때 여기 광진구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같이 개발된 거예요.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포나 용산, 성동을 가면 막 삼거리도 있고 오거리도 있고 막 길이 안 좋잖아요. 네네. 근데 광진구는 바둑판 모양으로 딱딱딱딱딱
그 기반시설이 상당히 양호한 거예요. 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재개발이라는 거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재건축하고는 틀리게. 그죠? 예. 그런데 요 강진구는 예전에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기반시설이 양호하다 보니까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네. 그죠? 그런데 없었겠죠. 근데 2020년도 들어서 아마 자양동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자양동을 필두로 해서 이제 2020년도 들어서 이제 재개발이 하나 둘씩 지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포, 용산, 성동 같은 경우는 일찍이부터 지금 재개발이 시작이 됐고, 여기 광진구는 최근부터 이제 재개발이 시작이 됐으니까, 자, 가격적인 반영은 여기가 훨씬 더 덜 돼 있는 거죠. 그죠? 네, 맞겠죠. 자, 그러면 마포, 용산, 성동, 광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광진구가 한강변 벨트에서는 가장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 보시면 같은 한강변 벨트에 있는 같은 한강변 벨트 중에서도 지금 자양 3동에 있는 우성 2차 요 아파트가 다른 마용성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광진구는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네. 자, 그럼 내가 이제 넓게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좁게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좁게 이제. 자,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항상 대장주 옆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 자, 네. 우리가 서울에 끝자락이 이제 강서 쪽이 있고 강동 쪽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파트 가격은 강동이 훨씬 비싸요. 같은 끝자락인데. 그죠? 네. 근데 강동구가 비싼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옆에 송파가 있어서 비싼 거예요. 아. 또 송파가 비싼 이유는 뭐예요? 그냥 간단해요. 바로 옆에 강남이 있어서 강남이. 그런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여기 자양동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다리만 건너면 대한민국의 부의 축인 압구정, 청담, 삼성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바로 좌측으로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재개발 대장주. 그죠?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인근 지역에 대장주들이 인접해 있으니까 당연히 앞으로 이런 지역들이 계속 이제 시세를 끌어줄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양동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특히나 이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보고 계시는 여기가 자양 우성 2차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자양 4동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쪽이 빌라들이 보통 투룸 기준으로 17억에서 20억 갑니다. 그래요? 예, 자양성 바로 옆에 빌라들. 예, 빌라들이 지금 거의 여기가 지금 뭐 2021년도만 하더라도 2억 투자로 가능했던 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투자하려면 지금 만약에 전세 끼고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신소통합계획이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내면은 전세 끼고 투자는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전세 끼고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13, 14억이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요 인근에 자양사동 신소통합계획이지만 요 인근의 빌라 가격 대비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고 계시는 자양우성 2차 15억이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네. 빌라 가격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싼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이게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예, 뭔 주변에 소리인지 알겠어요. 빌라 가격 대비 지금 아파트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만약에 이제 다른 지역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아까 그 자양동의 입지는 강남 가깝고 옆에 성수전략과 인접해 있고 한강변 벨트입니다. 그죠? 네네. 자, 그런데 여기 동대문 쪽에 보면 청량리 쪽에 여기 보면 이제 전농답신 뉴타운 있거든요. 네. 예,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급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중급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요 안쪽에 레미안 이브라고 있거든요. 레미안 이브. 예, 레미안 이 전농답신 뉴타운 내에 레미안 이브가 있는데요. 이 레미안 이브가 25평형이 16억에서 17억이에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지금 15억대라면서요. 16억대. 아, 16억이에요? 자, 그럼 예, 예, 똑같은 가격이라도 그러니까 레미안 이브 16억 주고 사실래요? 자양 우성 2차 16억 주고 사실래요? 글쎄요. 어디를 사야 돼요? 아니, 여기는 지금 내륙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한강변 라인이고. 그렇죠. 예, 압구정 가까운 데가 좋아요? 아니면은 좀 압구정에서 아직 가까운 멀리 데가 떨어지는 데가 좋겠죠. 좋아요? 아이, 가까운 데가 좋겠지요.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중급지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자양 우성 2차가 16억 정도면 가격이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자, 우리 지금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부동산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부동산을. 예, 부동산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동산은 이렇게 전체적인 비교를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에 좀 급지가 나보다 낮은 지역, 높은 지역과 비교를 해서 최적으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을 찾는 게 부동산을 찾는 게 그게 투자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동산은 여러 지역을 비교해서 내가 최적의 부동산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래서 그 자양구성 2차 16억 정도면요. 예, 지금 16억 정도면 지금 가격 괜찮은 겁니다. 예, 앞으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여력이 제가 봤을 때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예,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그동안보다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좀 고민을 하셨겠지만 아직까지도 더 오를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 길게 해드렸으니까 이제는 마음 편하게 내 집 마련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고민되신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 전화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원생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저희 애가 그 2억 정도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재개발 지역 지금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보러 다녔는데, 음. 그 조금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강진구요. 강진구 그쪽에 그 위에 구이동이 뭐 좀 괜찮다고 전문가님들이 TV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구이동 쪽에 이제 한번 이렇게 가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가 아차산역 쪽이었어요. 네. 네, 그쪽에 그 산 위쪽에 그쪽에 좀 공원이 있는 옆에 네, 그래서 거기가 좀 공원도 있어서 좋아 보이고 그러는데 그쪽이 동의서를 갖고 있어서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진작 갔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거기가 물건이 6억 2천 정도 되고 방 2개짜리가 네. 전세가 한 2억 1천이라서 한 4억 정도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비싸서 음. 이제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또 강진구 쪽이 좋다고 그러니까 네. 또 강진구 쪽에 좀 다른 쪽으로 또 좀 투자할 만한 데가 있을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구이동 쪽에 가봤는데 내가 가진 투자 네. 금액보다는 한 2배 정도의 금액이 들어서 조금 더 네네, 빨리 맞아요. 움직일 걸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강준구 쪽 가보셨다고요? 네네. 네, 구이동 쪽. 네, 구이동 쪽. 예. 네. 일단은요, 아까 제가 네. 아까 그 전 시청자님하고 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같은 네네. 한강변 벨트에서 강진구가 상당히 좀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죠? 네네. 예, 그 다음에 지금 근데 보시면 지금 강진구에 아까 그 지금 신속통합기에 동의서 진구하고 있는 그 지역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게 그 아차산 밑자락이잖아요. 네. 예, 여기 지금 아차산이 이렇게 있고, 예,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워커힐이 지금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네. 여기 밑에 저층 주거 지역, 예, 여기가 지금 이제 그 동의서 진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여기가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 1억에서 1억 5천 투자하면 가능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랬대요. 예,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신속통합기획, 예, 동의서 진구가 시작이 되면서 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이런 지역을 사실은 좀 더 빠르게 선점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예, 선점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동의서 진구가 시작이 됐으니까 당연히 기대감에 의해서 예, 가격이 반영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네. 지금 가격이 예, 오른 거죠. 그죠? 음. 예, 그래서 지금 좀 소액으로 좀 묻어두시기가 조금 이제 올랐으니까 좀 부담스러우신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예. 네. 자,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자, 지금의 서울의 재개발 방식은요. 재개발 방식을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예. 네.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는 그러니까 서울시라는 지자체가 예, 그러니까 관에서 좀 주도를 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관에서. 네. 예, 그런데 지금은 서울의 신속이나 모아라든가 역세권이 다 주민 제한 방식으로 가시는 거 아시죠? 네. 요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긴 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동의서 걷어서 동의서 일정 부분이 모이면 이제 접수를 하는 거잖아요. 구청에다가. 그죠? 네. 이게 네. 다 주민 제한 방식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죠. 예전에는 어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재개발 해주세요. 이거 동의서 걷는 게 없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동의서 걷어서 우리
우리 재개발할 거예요 하면 다 해주잖아요. 그죠? 이게 네. 바로 주민 제한 방식이에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뀐 거거든요. 즉 뭐냐, 네. 어떤 지역의 노후도가 그러니까 법적인 요건에 그러니까 노후도 같은 법적인 요건이 충족이 되면 주민들이 원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왜 이렇게 변했냐? 서울에 웬만한 지역들 다 재개발, 뉴타운도 다 재개발 끝나고 진행하고 있고 이제 재개발 할 만한 땅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서울은 빨리 신규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 제한 방식으로 지금 제도가 바뀐 거예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민 제한 방식. 왜냐하면 네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재개발 투자할 때 어려워하시는데 요거만 정확하게 이해하시잖아요. 주민 제한 네. 방식. 그러면 투자하시기가 너무나 쉬워집니다. 아, 네. 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주민 제한 방식이라는 거는 만약에 어떤 지역에 보면 어떤 A라는 지역은 만약에 여기는 산동네예요. 그죠? 네. 좀 구릉지라고 하고요. 네, B라는 지역은 역세권이야. 그죠? 예, 네. B라는 지역은 역세권인데 그럼 우리가 지역적으로는 이 역세권 지역이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주민 제한 방식은 이렇게 입지가 좋은 데가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둘 중에 먼저 주민들이 움직이는 데가 먼저 가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이 먼저 움직이면 가격이 확 올라버리죠. 그죠? 네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여기에 추격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2, 3억이 더 올려버렸는데 2, 3억이 올라버렸는데 그거를 더 주고 그러니까 그만큼을 주고도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왜? 네. 여기만 개발되는지 아는 거죠. 예, 어떤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네. 예, 그러니까 뭐냐, 이 주민 제한 방식이랑 잘 이해하시면 자 이런 거죠. 네. A라는 지역이 먼저 갔을 뿐이지 B라는 지역도 조만간 따라가요. 예, 조만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먼저 얘기가 나왔을 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주민 제한 방식을 잘 이해하시면 어떤 지역이 만약에 개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 입지적으로 더 나은 지역, 아니면 사업성이 좋은 지역 이런 네네. 지역을 먼저 선점하는 거예요. 아직 가격 아, 반영이 안 네. 돼 있을 때. 아, 지금 네.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보다 더 네. 입지가 좋은 지역을 나는 먼저 가서 선점하는 거죠. 아직 가격 반영이 안 돼 있을 때. 아, 네. 예,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요쪽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 아차산 밑자락으로 해서 여기가 신속통합기획으로 하고 여기는 사실은 구릉 지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릉 지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그러니까 여기 옆에 어린이대공원 있죠? 네네. 있어요. 어린이대공원 옆에도 여기도 지금 이제 동의서 준구하면서 지금은 이제 소액 투자가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네네네. 여기서 보시면 요 아래 여기 광진초등학교라고 보시죠? 네네. 요 광진초등학교 있더라고요. 주변부로 해서 보시면 여기는 평지예요. 네네. 평지고 지금 여기 여기 또 초품하네요. 나중에 개발되면 그죠? 그 다음에 네네. 여기 아차산역도 역세권이네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 먼저 동의서를 걷고 있는 여기 네. 아차산 밑자락 산동네보다는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초품화에다가 역세권인 아래 지역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런데 얘가 지금 주민 제한을 먼저 가려고 먼저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여기가 가면 나보다 안 좋은 입지가 가면 얘네들 여기 밑에 평지에 계시는 분들은 급할 게 있어요, 없어요? 급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입지는 얘가 더 훨씬 좋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은 가격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구이 네. 이동이 예전에 가격 반영이 되기 이전에는 한 1억 5천 전후로 투자가 가능했다. 그죠? 작년에. 네네. 예. 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보통 한 투자 금액이 한 2억 전후로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여기를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먼저 동의서를 걷고 있어서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간 여기를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얘보다 더 입지가 좋고 가격 상승이 더 큰 요 아래 지역을 먼저 선점을 네. 하는 게 진정한 소액 투자죠. 네. 예, 이해되세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셨던 그 산동네 네. 쪽, 여기 구이 이동의 아차산 쪽 말고요. 그 건너편에 네. 요쪽이요. 보시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 자 보세요. 앞에 어린이대공원 17만 평이 있고 그다음에 아차산 배수지체 있고 양 사이드에 지금 녹지가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네네. 여기 평지예요. 평지에다가 역세권이에요. 그러다가 초품화예요. 입지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쪽에는 투자 금액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전후면 투자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네. 물 없어요. 없어요? 그쪽 동네. 예, 그새 물건이 없어졌나? 네. 아, 아니요, 발품만 제가 부동산 팔아보세요. 몇 개 들렸는데 없더라고요. 예, 근데 살짝. 발품만 팔아보시면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전후로 지금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쪽을 저 보시고요. 돌아다녀야 되겠네.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네. 뭐 다녀도 거기가 부동산도 그렇게 많지 않아 갖고 네, 물건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안 그래도 다- 물건은 예. 예, 좀 발품을 파셔야 물건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 예. 다녀. 예, 제가 거기에 있는 부동산도 아니고. 예, 여기는 아, 네. 2억 정도 물건 아마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아, 네. 예, 이쪽으로 한번 보시고 알았습니다. 한번 그다음에 더 알아볼게요. 예, 그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 자, 네. 아까도 제가 지역을 아까 제가 좀 크게 비교를 해드렸었거든요. 지역을. 자, 우리가 마포의 아이언노타운 있죠. 여기 비싸죠. 네, 네. 네. 여기 그는 마포의 아이언노타운은 마포의 내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네. 광진구의 내륙은 지금 우리 시청자들 보고 있는 여기 구이 군자 중곡동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입지는 그렇죠. 여기가 훨씬 좋죠. 그죠? 왜 네, 강남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죠? 네, 네. 자, 그런데 여기가 투자 금액 2, 3억은 너무 싼 거예요. 왜? 이런 지역들은 일찍이부터 재개발이 돼서 지금 가격 반영은 다 돼 있고 아파트 입지도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싼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시작이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비교도 한번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쪽을 찾으시는 게 입지 여건은 좋은데 이제부터 이제 재개발이 시작이니까 이쪽을 많이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쪽을 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지역에 좀 임장을 다녀오신 것 같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구석구석 또 임장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부동산에 또 인사도 드려놓고 매물 나오면 연락 달라 말씀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향한 양도세 부담이 다시 시장의 핵심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 기사 살펴보면 거의 양도세 이야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은 팔아도 부담이고 가지고 있어도 부담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다주택자에게 세금 부담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대표님께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먼저 이제 최근에 아까 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예, 그다음에 뭐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뭐 양도소득세 혜택 축소, 예, 저는 이런 논란들이 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10월 15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서울에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규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즉 규제 지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양도세 중과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규제 지역 내에서만 양도세 중과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계속 나오는 것들이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들 안 팔면은 세금 중과시킬 거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우리는 원래대로 만약에 그 전에 정부에서 6.27이나 그다음에 9.7 대책, 1.15 불온화 대책까지 해서 대책들이 잘 나왔고 그다음에 이 대책들이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을 했었으면 주택 가격은 이렇게 오르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오르지 않았으면 규제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 필요도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마치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은 모든 지역이 양도세 중과인 것처럼 원래부터 중과인 것처럼 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시킬 테니까 니네 팔아. 그다음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니네 이거 너무 과도한 혜택이야. 혜택 축소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저로서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로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뛴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서울의 전 지역, 그다음에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양도세 중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실패를 다주택자 너네들 때문이야. 주택 임대사업자 너네들 때문이야. 사실 이런 논리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제가 또 흥분을 했네요. 예, 흥분 좀 가라앉히고 일단은 뭐 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세금 이슈를 한번 보면요. 자, 예, 예전에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는 부동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예, 실패한 정책인 거 안다. 예. 자, 그런데
자, 최근에 나오는 이제 얘기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예,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금 관련 논의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먼저 최근에 이제 부동산 세금 이슈를 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 올해 26년 5월 9일 날 이제 중과 유예가 이제 일몰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과가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얘는 투자가 아닌 투기 아니냐. 예, 투자가 아닌 투기 아니냐. 예. 그래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와 분리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제가 이거 많은 내용들을 더 할 말들이 많은데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왜? 더 다른 중요한 게 있으니까. 자, 아파트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혜택 줄여야.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정부 정책은요,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보면 우리가 과거에 2015년, 16년, 17년도,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죠. 그때만 하더라도요, 자, 시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택 가진 사람들 하우스 푸어. 그죠? 집을 안 사요, 사람들이. 예, 그 다음에 전월세 가격만 급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자, 주택을 매입해 주면 그러니까 그때는 전월세 가격 잡으려고 왜? 임대 보유 기간 동안에는 전월세가 많이 못 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택 임대사업자를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려를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라던가 양도세 혜택을 줬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그때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셨던 분들은 정부의 말을 믿고 시장이 어렵고 시장이 안 좋았고 그다가 지금같이 아파트 시장이 좋을 때가 아니었잖아요. 예, 시장이 어렵지만 정부 정책에 믿고 그러니까 정부의 말을 믿고 아파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었던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전월세를 못 올렸어요. 예,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싼 임대주택을 공급해줬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시장이 1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고 지금 공급을 제대로 못 하니까 야, 니네들 이거 아파트 임대사업자, 야, 양도소득세 이거 자동마소 끝나면 양도소득세 중과 안 되는 거 너무 많은 혜택이야. 예, 기한에 정함이 있게 만들어야 돼. 예, 갑자기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과거에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하면 세제 혜택을 줄게요. 자,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변했어요. 지금 임대사업자 니네 너무 많은 혜택이야. 우리가 공급 못하니까 니네가 이거 빨리 팔아야 돼. 혜택 안 줘. 이렇게 하면 과연 어떤 부동산에 대한 대책을 내놓더라도 과연 시장이 정부의 정책을 과연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갑자기 줬던 혜택을 없애겠다? 예. 이게 또 소급 입법과 또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일련의 내용들이 저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 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여러분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세금 관련 이슈는요, 현재 지금 아파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까도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아파트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자동 발소되는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양도소득세 관련 이제 좀 논란이 있는 거지.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 발소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세 관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만 지금 핀셋으로 조준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 비아파트는 규제를 하면 안 돼요. 예, 비아파트는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왜요? 자, 이렇게 보셔야 되죠. 자, 지금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만 또 해당되죠. 서울도요. 그 다음에 빌라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없이 또 이제 전세기고 투자도 가능하고 또 뭐예요? 대출도 사실은 가격이 낮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사실은 상대적인
뭐 제한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 자, 그러면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가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신축 소형 6억 이하,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신축 소형 6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주택수 제외 특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축 소형 6억 이하는 어떤 거를 신축 소형 6억 이하라고 하냐? 2024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 예,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죠. 내년 말까지 준공된 주택, 그 다음에 면적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수도권은 6억, 지방은 3억입니다. 예. 그리고 아파트는 제외해요. 신축 소형 6억 이하에서. 아파트는 제외한 나머지 비아파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빌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주택을 내년 말까지 최초로 매입한 사람, 최초 분양을 받은 사람은 신축 소형 6억 이하를 산 거예요. 그럼 신축 소형 6억 이하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 자, 보실게요. 자, 이 신축 소형 6억 이하는요. 첫 번째, 취득세 판정할 때 우리가 2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잖아요. 근데 취득세 중과 안 됩니다. 예, 중과에서 카운팅에 빠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유세가 있는데, 보유세 같은 경우도 주택수에서 합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신축 소형 6억 이하는 나중에 내가 이걸 매입했다가 매도할 때 규제 지역이라, 원래 규제 지역이면 지금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중과가 되는데 규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상당히 유리한 세제적인 혜택이 있는 게 이런 신축 소형 6억 이하예요. 6억 이하인데 왜 이런 혜택을 비아파트에 지금 주고 있냐? 를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이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거든요. 예, 비아파트 착공 물량인데, 자, 보세요.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21년도 대비해서 계속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21년도 대비해서는 거의 지금 한 70%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비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보면요. 서울 같은 경우가 아파트 거주하는 비율,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43대 57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보다는 비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비율이 더 높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비아파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요도 많은데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공급은 안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인 가구, 일반적으로 1인 가구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비아파트 수요를 좀 봐야겠죠.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지금 공급은 줄어들고 있으니까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적인 혜택을 줄일 수가 없는 거고 더 장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금 관련 이슈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에 지금 세금 관련 이슈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핀셋 조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토지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땅 가격이. 예, 그 다음에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지금 크게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 이런 지역들은, 그러니까 신속모와 역세권으로 지정된 지역들은 건축허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공급이 안 되니까 또 공급 감소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속모와 역세권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정비 사업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이 지역에 있던 기존에 있던 빌라라든가 다가구 단독, 서민주택들이 집중적으로 멸실되면서 서민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지금 뭐냐?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은 감소하고 있는 게 비아파트예요. 그래서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제적인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트렌드가 어떤 거냐? 신축 소형 6억 이하입니다. 신축 소형 6억 이하. 자, 그러니까는 양도세 중과에서도 피해갈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보유세에서도 피해갈 수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에서도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라는 게요, 이런 거죠. 이게 정책적인 방향성을 잘 읽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등 이런 기한의 정함이 있는, 예, 지금 기한의 정함이 있잖아요. 예,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곳은 이제 출구를 열어두되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특히 빌라에 대한 우회로, 즉 우리가 투자 자리를 갈 수 있는 지역은 열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라는 건 어떤 거냐면, 투자라는 게 꼭 집을 사는 건 아니에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사는 겁니다. 정책의 방향.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중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장이 지금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짚고 투자를 해 놓으신다면 상당한 어떻게 보면 이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 정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은 그 정책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정책 내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방향은 분명 열려 있다라는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거나 또 정창래 대표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해 보세요. 자세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빠르게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년도에 네. 한 5억 5천에 해가지고 25평 그 노원구 공릉동에 태강 아파트를 사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살 때 음. 대출 받는 거는 다 빚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빚지는 거 싫어가지고 그냥 현금으로 아, 찾다 보니까 그 아파트를 사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때 대출 받아가지고 더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샀으면은 차익이 네. 많았을 텐데 하는 이제 그 큰 후회가 많이 들어가지고 네. 이제 혹시 지금 이제 살고 있는 태강 아파트 거기가 7억이 되고 네. 모아놓은 돈이 한 2억 정도 있는데 이걸로 지금 뭐 팔고 다른 아파트로 가야 되나 네. 아니면은 뭐 재개발 지역에 빌라라도 사야 되나 이거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좀 여쭤보고. 우선 네네. 대출 없이 살고 계시는 집이 이 노원구 공릉동 태강 아파트고 그래서 여기다 네네. 여유자금 2억으로 더 상급지로 이사 가느냐 아니면 다른 투자를 하느냐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 뭐 태강 아파트 입지는 괜찮죠. 여기 뭐 태릉 있고요, 더블 역세권에 그렇죠? 네네. 예, 최근에 이제 태릉 CC 관련 여기 또 뭐 이제 공공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변에 이제 주거 필요성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죠? 네네. 그런데 맞습니다. 살기는 좋은데 가격은 안 올라요, 그죠? 네, 맞아요. 지금 다른 데 아까 얼마 주고 비해서. 하셨다고요? 5억 5천이요. 5억 5천인데 지금 시세 얼마가요? 7억 정도 가는 걸로. 7억이요. 예. 네네. 다른 데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지역이 많죠, 그죠?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상대적인 좀 박탈감이 좀 있으신 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자,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지금 아까 여유자금 2억이 더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한 9억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9억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지금 가시기에는 지금 갭이 너무나 벌어졌어요. 이거 어떤 거냐? 우리 시청자이 보유하고 있는 여기 공릉동보다 조금 더 좋은 지역에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네네. 예, 그런데 9억 정도면 제가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여기 태강 아파트 있죠? 네. 여기 태릉 입구역이죠? 네네. 근데 그 건너편에 여기 중랑천 넘어가면 한진 하나그랑빌 있어요. 한빈 하나그랑빌이요? 예, 여기 지금 3,000세대예요. 네. 3,000세대 대단지에 인근에 강인뉴타운이 있고 그 다음에 강운대역에 요쪽에 또 강운대 또 역세권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지역은 지금 장인뉴타운 개발, 그 다음에 강운대역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여기 뭐 GTX 호재, 여기는 지금 호재가 없죠. 여기는 호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지금 한진 하나그랑빌 지금 3,000세대 대단지예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25평대 같은 경우에는 8억 중반대면 매수가 가능해요. 한 중후반대 정도. 아. 예, 그러면 요거 매도하고 네. 사실은 주변 지역에 조금 더 나은 지역으로 갈 수는 있어요. 네네. 예, 그런데 요 지역이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아주 또 많이 오르는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나은 거고요. 네. 만약에 저는 이것도 그냥 일로 가시거나 아니면 저는 차라리 주거는 그냥 여기서 하세요. 태강 아파트. 네. 그 다음에 투자를요. 지금 2억 여유자금 있잖아요. 네. 서울의 도심 지역의 상급지에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2억으로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시세 차익이 상당히 클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 주거하고 투자를 분리하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여기는 거주하시고 나는 상급지에 투자하고, 그죠? 네. 지금 여기 한지 하락랑비 지금 상급지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거하고 투자를 분리해서 2억 정도로 방송 보시면은 2억으로 투자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주거하고 투자를 분리해서 2억으로는 상급지에 개발 압력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좀 권해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주변의 아파트 조금 더 값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로 옮기거나 아니면 차라리 주거와 투자를 분리하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고민 있으시거나 또 2월 26일 2월의 마지막 주에 정창회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문의 원하셔도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